막내형 이강인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한국 축구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복병 바레인을 물리치고 아시안컵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한국 시간 15일 밤 카타르 도하의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2조 1차전 대한민국 대 바레인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멀티골에 힘입은 한국이 바레인을 3대1로 물리쳤습니다. 초반부터 경고를 남발한 중국인 주심의 농간에 경기의 맥이 끊기며 고전하던 대표팀은 전반 38분 이재성의 크로스가 상대 선수의 발을 맞고 굴절되어 흐르자 황인범이 침착한 왼발 가마차기로 선제골을 터뜨렸죠. 그러나 후반 초반 역시 한국 수비를 맞고 굴절된 볼을 바레인의 알하샤시가 밀어넣으며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칫 경기의 흐름이 이상하게 꼬일 수 있던 상황. 하지만 한국 대표팀에는 막내형 이강인이 있었죠. 후반 11분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터뜨리며 자신의 첫 번째 골을 기록했고, 후반 24분에는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바레인 수비수를 개인기로 제친 후 또다시 왼발 슛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일본어 해설 없이 화면만 제공된 경기였음에도 일본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경기였죠. 한국의 승리에 대해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한국, 바레인의 새발쾌승으로 아시안컵 승리 스타트. PSG 소속인 이강인이 압권의 2골.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2조 1차전이 15일에 열려 한국 대표팀과 바레인 대표팀이 대전했다. 일본 대표팀의 오랜 라이벌이자 우승 후보 중 하나이기도 한 한국. 64년 만에 세 번째 아시아 제패를 목표로 하는 이번 대회의 첫 경기는 과거의 4강 진출 경험도 있는 중동의 복병 바레인과 대전했다. 한국은 공격수 손흥민과 미드필더 이강인, 수비수 김민재 등 유럽의 메가클럽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이 선발로 이름을 올렸다. 선수의 힘에서 앞선 한국은 초반부터 70%에 가까운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게임 주도권을 잡았지만 적진 위험지역 공략에 고전했다. 그럼에도 서서히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늘려갔고, 21분에 이재성의 왼쪽 크로스에 반응한 황인범이 팀의 첫 번째 슛을 날렸다. 30분에는 다시 이재성의 크로스로 조규성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왔지만 슛은 골을 벗어났다. 경기의 균형이 깨진 것은 38분. 박스안 왼쪽으로 침투한 이재성이 중앙을 향해 땅볼로 꺾어주자 볼은 손흥민 뒤쪽을 통과해 파사이드의 황인범에게. 날카로운 왼발 슛이 골 왼쪽 구석을 파고들며 한국이 선제에 성공했다. 몇 번인가 아쉬운 기회를 만들었던 바레인이지만 실점 후 좀처럼 슛까지 가져가지 못하며 전반은 그대로 1대0으로 끝났다. 후반 초반은 바레인이 공세를 강화했다. 50분 왼쪽 크로스를 기점으로 카미랄 아스와드가 가까운 거리에서 날카로운 슛을 날렸다. 이는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에 막혔지만 그 직후의 세밀한 패스 교환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했고, 마지막에는 압둘라 알 하샤시가 네트를 흔들었다. 그러나 한국도 즉각 반격. 56분 이강인이 박스 바로 앞 중앙에서 강렬한 왼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으며 아차하는 순간에 앞서 나갔다. 69분에는 적진 왼쪽 측면에서 볼을 빼앗은 손흥민으로부터 황인범을 거쳐 박스안 오른쪽으로 뛰어든 이강인에게 전개. 왼발 슛이 골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며 한국이 리드를 2점으로 벌렸다. 이후에는 손흥민에게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왔지만 모두 결정짓지 못했다. 그러나 바레인에게 반격을 허용치 않고 3대1 승리로 서전을 장식했다. 다음 라운드는 20일에 열리며 한국은 요르단과 바레인은 말레이시아와 대전한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댓글은 관련 기사 수십 개 중에서 가장 댓글이 많은 기사 2개에서 발췌했습니다. 한국의 경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번역인데도 찬반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참고로 항상 그랬듯이 질주에 눈이 멀어서 부들거리는 반응이 많습니다. 등번호 5번은 월드컵이었으면 퇴장이죠. 소림축구 심판이었으니까 옐로우로 그친 거고, 유럽 심판이었다면 퇴장이죠. 일본의 첫 경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었으면서 자국도 제대로 위험한 경기를 보여주고, 게다가 변함없이 세계 톱레벨의 거친 플레이까지 선보인 것은 역시 라는 말밖에는. 옛날에 있었던 축구 게임에 거친 플레이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그걸 누르면 펀치나 킥, 달리면서 누르면 니킥을 반복했었지. 거친 플레이를 상대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했고, 대단했던 것은 심판에게도 할 수 있었던 것. 심판이 점핑 니킥을 당해서 해롱거리는 동안에는 거친 플레이를 마음껏 할 수 있었지. 분명히 PC용 축구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을 까먹었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축구는 그런 게임의 존재를 상기시켜준 축구라는 거. 참고로 일본 대 베트남의 경기에서는 일본의 파울이 베트남의 2배였고 경고도 일본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았던 스가와라는 2번이나 퇴장감 파울을 범했지만 한국인 심판이 모른 척했죠.
한국전을 맡았던 중국인 주심이 일본 대 베트남전의 주심이었다면 과연 몇 개의 경고와 몇 명의 퇴장이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후반부터 경기 봤는데 뭐랄까, 최근의 경기는 어른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평소의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경기의 레벨에 필사적이 더해지는 것 같은, 거친 플레이를 잡을 수 없는 경기는 설레임도 두근거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일본 대표팀과 경기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피지컬 축구를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한국의 피지컬 축구를 극복하지 못해서 수십여 년 동안 아시아 1위국 신세였기 때문이죠. 훨씬 거친 영국 축구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선수들의 피지컬을 더 키워서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본. 그 속내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가 거칠다고 비난하는 이면에는 피지컬 차이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네, 파울 연발로 까고 또 까고, 국제대회에서도 경고 연발, 팀의 경고 횟수에 따라 승점 삭감 같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한국의 더러운 방식은 바뀌지 않아. 이 밖에도 한국이 거칠다며 비난하는 댓글이 매우 많네요. 이렇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부들부들거리며 비하하는 반응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경기 내용과 관련된 반응입니다. 빌드업에 전략이 없기 때문에 결승에서 만나게 되어도 볼점유를 허용해도 안심하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 이가인은 좋은 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크로스를 올리거나 슛을 때리게 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손흥민에 관해서는 좋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다만 평소의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그의 무서움을 알 수 있으므로 이타쿠라의 수비에 기대. 한국의 수비는 특히 사이드백이 약점인 것 같으므로 오른쪽에 이토나 쿠보, 왼쪽에 미토마가 있으면 우위에 설 수 있다. 선제골을 먹어도 찬스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 측면에서 공격해올 한국을 공략하기 위해 사이드백의 집중력과 양 날개의 컨디션이 좋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오늘 느낌으로는 어이없게 이란 등에게 질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을 듯. 만약 결승에서 맞붙는다면 손흥민과 이강인을 주의하면 문제없으려나. 이강인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좋은 볼을 차기 때문에 슛과 패스와 크로스는 경계해야 해. 다만 드리블은 스피드가 없으니까 스피드 있게 공간으로 달리면서 볼을 받지 못하게 하면 별거 없겠지. 한국은 빌드업 때도 패스 코스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압박도 먹힐 것 같고, 양 사이드백, 특히 왼쪽 수비도 애매하니까 경고 한 장 밖에 해놓으면 쿠보, 이토, 미토마의 동무대가 될 듯. 그건 그렇고 한국은 경고가 너무 많아서 토너먼트에서 퇴장자가 나오거나 출전 정지로 고전할지도 모르겠네. 이기기는 이겼지만 에이스인 손흥민과 수비의 핵인 김민재를 포함해서 첫 경기에 5명이나 경고를 받은 것은 나중에 은근히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확실히 경고 2장 누적이면 한 경기 출장 정지로 누적은 8강전까지 유지. 8강전 종료 시점에서 리셋이었으니까 이 5명은 8강전이 끝날 때까지 경고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은 상대 페널티 지역 내에서 섣불리 넘어질 수 없게 되고 센터백인 김민재도 경고를 받지 않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2골을 넣은 이강인도 오늘은 경고를 받지 않았지만 직전의 친선 경기에서는 2장을 맞고 퇴장. 발렌시아 시절에는 레알의 수비수를 뒤에서 걷어차서 한 방에 퇴장당하는 등 상당히 성격이 센 선수인 만큼 불만이 쌓이면 저질 위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층이 얇다고 하는 만큼 은근히 위기 상황입니다. 대체가 안 되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풀로 뛴 것도 그렇지. 과밀 일정인데. 이강인 무쌍으로 두 번째의 중거리는 압권. 다만 역시 경고 5장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바레인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힘이 다 빠졌네요. 비교적 팽팽하고 좋은 경기였던 가운데 저력에서 앞선 한국이 예상대로 승리한 경기. 이야, 이강인이 골 넣기 전에는 드리블도 패스도 모션도 잘하지만 쿠보와 비슷하면서도 기복이 심한 선수로 한국 대표 중에서는 잘하는구나 정도로 봤는데 마무리의 정확도가 상당히 위험해. 한국의 정 감독은 잘도 이강인을 제외했구나 싶었을 정도로 단연 효과적인 선수였다. 손흥민도 잘했지만 1대1에서는 바레인의 사이드백이 잘 대처했지. 손흥민이 뭐 한 게 있나? 대표팀의 그는 언제나 정말 존재감이 없어. 강인의 중거리가 아니었다면 위험했었다. 첫 경기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심한 부분은 정말 심하더라. 서로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고 손흥민은 다쳤나 싶을 정도로 안 좋았다. 빼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반 한국의 왼쪽 사이드인 17번은 상당히 날카로웠고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너무 뚜렷해서 이대로 오르지 않으면 8강 정도에서 사라질 것 같아. 전체적으로 느슨하고 좀 무거운 느낌은 수정하지 않으면 위험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러면 이란을 이길 수가 없지. 일본은 결승에서 이란에 이기겠지만. 손의 다이빙은 웃겼다. 개막전과 일본전까지 포함해서 아시안컵 몇 경기를 관전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 대표팀이 가장 전술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수비 전술이 허술하다고 할까. 일단 공을 가지고 가서 개인 능력에 맡기는 무모한 1대1을 시도한 끝에 결국 옐로우를 받는 부분, 대회가 진행될수록 힘들 것 같아.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회 후에 클리스만은 해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골을 넣었지만 흐름으로 무너뜨리는 골은 못 넣었지. 우연히 찬스를 얻었다, 기적적으로 들어갔다 라는 공격이라면 강팀에게는 통하지 않겠지. 결승 토너먼트 첫 경기 탈락일까? 최근 일본 대표팀의 컴팩트한 수비와 압박이 눈에 익어서 한국 대 바레인 양팀의 느슨함을 잘 알 수 있는 게임이었다. 오늘 단계에서는 역시 일본이 훨씬 더 격상. 베트남처럼 세트플레이로만 점수를 따겠지. 바레인의 프레스가 약해서 강인이 자유로웠지만 일본 상대라면 전혀 통하지 않겠지. 그렇게 되면 손흥민도 내려가야 하니까 점점 점수를 못 따게 된다. 예상대로라면 8강에서 이란과 한국이 맞붙을 텐데 이런 수비 전술과 선발 고정이라면 이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란이 쉽게 역습할 수 있는 형태야. 일본전도 그랬지만 역시 아시아의 주심은 휘슬을 불고 싶어하네. 유럽 기준으로 피지컬에서 이긴 가벼운 접촉은 봐줬으면 좋겠다. 확실히 일본도 파울 수가 꽤 많았다. 그리고 한국 언론은 일본을 대수롭지 않게 보도했는데 결과는 2점 차이로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격해서 골 넣는 경기 쪽이 보고 싶어. 나의 솔직한 감상. 한국 강했다. 스피드가 있고 다이렉트 패스를 많이 하며 자주 사이드 체인지도 한다. 피치를 넓게 쓰기 때문에 일본이 대전할 경우 엔도, 모리타 선수가 외곽으로 나와서 평소 같은 형태의 공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흥민은 토트넘에 있을 때 같은 위협은 없었다. 알고 있었지만 이강인은 슌스케를 방불케 하는 드리블, 키패스, 롱패스, 슈팅이 변함없이 훌륭하다. 모리아스 씨나 선수들은 결코 얕보지 않겠지만 응원하는 우리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죽기 살기로 결승까지 오는 것이 한국. 또다시 3대0으로 이긴다면 일본 대표팀의 실력은 정말이겠지. 일본과 대전하기 전에 한국은 주전 선수들에게 누적 경고나 부상자가 나오고 선수층이 얇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베트남이나 이란 정도에게 발목을 잡히면 좋겠는데 이 경기를 보고도 강하다고 생각할 줄은 몰랐네. 이강인이 골 넣지 않았다면 좀 위험했지. 동점이 된 무렵까지 바레인의 아슬아슬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강인의 2번째 골로 마음이 꺾인 느낌. 반면에 흥민은 다이빙도 있었고 결정적인 찬스도 몇 번이나 놓치고 전혀 흥민답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에이스의 세대교체론이 분출할지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수비에 관해서는 볼란치와 측면 수비가 상당히 약하다. 민재 혼자서는 대체할 수 없는 느낌. 다만 부주의하게 볼을 잃으면 키핑력이 있는 강인의 패스로 결정적인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대전한다면 철저하게 강인을 막는 것이 중요. 일본 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고전하자 이겼으면 됐어 라며 정신승리하던 일본인들이 저런 말을 하니 참 우습네요. 선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패한 바레인 대표팀의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은 우리는 좋은 경기를 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 지배한 한국이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한국은 정상급 수준이다. 경기에 대한 적응이 우리보다 나았다 라며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에 대해 이강인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이다. PSG의 젊은 스타는 어리지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손흥민이 30을 넘긴 지금 이강인은 최고의 골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바레인전에서 이강인은 자신이 최고의 축구 선수임을 증명했다. 이강인은 지팡이를 꺼내 마법을 부렸다. 우리가 종종 봐왔던 역대 최고의 선수의 골을 연상시키는 골이었다. 그리고 드리블과 치명적인 왼발 마무리로 멀티골을 작성했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소속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우리 파리지행 이강인의 멀티골로 한국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첫 승을 거뒀다 라며 멋진 게시물을 올렸죠. 대표팀의 2차전 상대는 요르단입니다. 말레이시아를 4대0으로 물리치며 조선두로 올라선 요르단 또한 중동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죠. 부디 남은 기간 동안 회복 잘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